안녕하세요. 닥터 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조은근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진짜 이제 가을이죠. 그래서 점점 이제 카페에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날씨 자체하고 경치 자체가 카페니까 이제 밖으로 더 나가서 이제 밖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을에 들어가면 이제 심장병이 잘 생기기 시작하는 계절이에요. 뇌졸중하고. 그래서 오늘은 심장병과 관련된 약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스피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아스피린을 먹을까 말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도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아스피린에 대한 굉장히 대규모 연구가 한 세네 개 정도 쏟아져 나오면서 아스피린을 먹고 있는 분들도 이제 필요한 분들 중에 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제 여러 반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여러 군데에서 많이 이제 얘기하고 있어서 그 이번 연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그 연구가 주는 의미와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아스피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1차 예방과 2차 예방이라는 부터 이제 좀 아셔야 돼요. 1차 예방과 2차 예방은 그 2차 예방이라는 거는 2차 예방 중에 이제 2차 예방은 이미 여기서 심장병 얘기할게요. 심장병이나 뇌졸중 있는 사람에게 그 병의 재발을 막는 예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사람한테 어떤 약을 줬을 때 그 예방하려고 하는 게 2차 예방이고 1차 예방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primary prevention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심장병이니까 모든 병에 다 통해요. 아직 심장병이나 뇌졸중이 없는 사람한테 그 병의 처음 발생을 막기 위한 예방을 1차 예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병이 있는 사람한테 약을 주는 건 2차 예방을 위해서 주는 거고, 병이 없는 사람한테 약을 주는 거는 1차 예방을 위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1차 예방과 2차 예방의 용어를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그래서 아스피린의 딜레마는 심장병과 뇌졸중 있는 사람한테 아스피린은 그 병의 재발을 막는 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병하고 뭐 뇌졸중 있는 사람은 아스피린을 기본적으로 챙겨 먹죠. 또는 뭐 거기다 플라빅스라는 약까지 또 세게 챙겨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스피린의 2차 예방에 대한 이득과 효과는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2차 예방으로 당연히 먹어야 되고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아스피린을 이제 처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심장병이나 뇌졸중이 없는 사람이 아스피린을 먹었을 때 그 병 예방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달라요. 옛날 연구는 예방에 대해 아주 좋다고 얘기가 돼 있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이제 나오는 연구 데이터들은 글쎄 예방이 될까? 그런데 확실한 거는 그 어, 위장관 출혈이 많이 되더라. 뭐 이런 거가 지금 있거든요. 특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스피린에 대해서 좀 약해요. 그래서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위장관 출혈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가 있어서 저 같은 심장내과 전문의는 이제 당뇨 환자는 아니죠. 심장병 환자한테 아스피린을 처방하는데 가끔 그 소화기내과 전문의 만나면 니네 제발 좀 아스피린 좀 처방하지 마라 그러면서 니네가 처방한 환자 다 우리 응급실에 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위장관 출혈로. 그래서 그 이득은 확실치 않은데 위장관 출혈이 있는 것 같아서 글쎄 1차 예방약으로 주는 것, 즉 아직 심장병이나 뇌졸중이 없는 사람한테 뇌졸중과 심장병 예방을 위해서 처방하는 것이 과연 괜찮을까라고 이제 많은 의문을 가져요. 물론 저는 잘 아스피린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약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 달간 쏟아져 나온 연구들 보면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있어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논문에 실린 건데, 어라이브 연구라는 게 있어요. 아직 심장병이 없는데 심장병이 될 수 있는 위험도가 중간 정도, 10년 10% 정도 넘는 사람들한테 아스피린을 쓰면은 혹시는 심장병 예방되지 않을까를 본 연구가 발표됐고요. 어센드 연구라고 비슷한 시기에 발표됐는데 심장병이 없는 당뇨병 환자한테 아스피린을 쓰면은 혹시 심장병이 예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또 이제 보는 게 아센드 연구고, 최근에 또 어스프리 연구라고 굉장히 크게 발표됐는데 아주 겉으로는 심장병이 없는 건강한 70세 이상의 노인한테서 아스피린을 썼을 때 과연 아스피린을 쓴 것이 노인한테 이득일까를 본 이 세 가지 연구가 다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막 이제 신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뭐 아스피린의 배신이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제 한번 원 논문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이건 이제 맨 처음에 연구, 어라이브 연구예요. 그래서 이거는 란셋, 영국의 유명한 란셋지 2018년 8월 26일 날 실렸어요. 그래서 이거 보게 되면은 그, 정당한 정도의 심혈관 위험도, 이게 뭐냐면 10년 동안 이런 사람들을 이제 봤을 때
약 10%, 10명당 1명 정도가 심장병이 생기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중간 정도의 위험도 환자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 아스피린을 썼을 때 이것이 과연 유용한가를 본 연구예요. 그래서 7개국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55세 이상의 남자와 60세 이상의 여자한테 이제 약을 썼고요. 심혈관 발병 위험도가 10년에 10% 이상 되는 중간 정도의 고위험군에 대해서 썼어요. 그리고 약 인원이 12,546명이죠. 그러니까 자르면 한 6,000명 정도 되나? 그래서 6,000명 정도 이제 되는 걸로 이제 돼 있죠. 이게 자꾸 이게 타이머인데 자꾸 시계가 이쪽, 시선이 이쪽으로 가서. 그래서 아스피린 100mg과 위약을 썼는데 5년간 연구를 했어요. 보게 되면은 15,823명을 추려서 12,546명을 이제 랜덤하게 양쪽을 가르고 6,200명 정도 되죠. 그래서 쭉 몇 명 중간에 중단하고 해가지고 6,270명이 아스피린을 먹었고 6,276명 위약을 먹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이제 보는 건데 보면은 7나라죠. 절만이 그러니까 독일, 이태리, 아일랜드, 폴란드, 스페인하고 영국 그다음에 미국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그 심혈관 위험도 스코어가 있거든요. LDL 콜레스테롤 넣고 나이 넣고 담배 피냐 안 피냐 뭐 혈압 넣고 가족력 있냐 없냐 해가지고 이 사람이 10년 이 안에 심장병이 생길 확률을 계산하는 그런 계산식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프레밍엄 스코어라는 게 있고 ACCA 미국 심장학회 스코어가 있는데 하여튼 둘 다 보면은 13.9%, 14.1%, 요걸 했을 땐 17.3%, 17.4%로 우리가 10년 안에 심장병이 생길 확률이 20% 이상을 고위험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10%에서 20% 사이를 중간위험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봤더니 중간 정도 위험한 정도의 위험도를 가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미리 이렇게 다 자기네들이 추려낸 거죠. 그래서 요이 땅 해서 아스피린 주고 한쪽에 위약을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혈관사고 발생 차이는 하나 없어요. 혈관사고라는 건 바스큘러 이벤트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심장병, 뇌졸중 뭐 이런 협심증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뭐 아스피린을 쓴 그룹이나 위약군이나 쭉 6년 동안 쭉 봤는데 전혀 양군에서 차이가 없었다. 즉 심혈관 예방 위험도는 없었다는 거예요. 아스피린이. 그 다음에 이걸 또 잘라서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 그 다음에 심근경색증 또는 뇌졸중 봤을 때도 역시 6년 동안 봤을 때 이 하늘색인 위약군하고 빨간색인 아스피린 간에 발생의 차이가 없었다. 즉 아스피린을 쓰나 안 쓰나 똑같았다. 즉 아스피린이 이런 심혈관 위험, 혈관 사고 발생에서는 예방에 의미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심근경색증과 뇌졸중 발생 차이도 여기 보게 되면은 왼쪽은 심근경색증이고 오른쪽은 뇌졸중인데 뭐 6년 동안 썼는데 차이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심근경색을 보나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죽음을 보나 아니면은 뇌졸중으로 보나 아스피린을 쓰나 안 쓰나 똑같았다는 얘기죠. 즉 아스피린의 혈관 질환 예방 효과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발견됐냐면 위장관 출혈의 차이가 생겼어요. 우리나라 경험하고 똑같아요. 보면은 아스피린을 쓴 그룹이 이미 1년째부터 벌어지기 시작해서 아스피린 쓰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그 위장관 출혈 발생이 의미 있게 증가했어요. 보게 되면은 이 옆에 표를 보시면은 아스피린 6,270명, 위약군 6,276명 중에서 어떤 종류의 위장관 출혈도 보면은 아스피린 쓴 그룹 61명, 아스피린 쓰지 않은 그룹에서 29명으로 상당히 의미 있게 위장관 출혈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결론 내린 거는 중간 정도의 심장병 위험이 있는, 즉 중간 정도는 10% 정도, 이거 꽤 높은 위험도거든요. 그나마 왜냐하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10% 미만이에요. 위험도가. 중년 이상의 사람들에게 아스피린을 쓰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10year 리스크라고 그러네요. 10year 리스크가 10% 이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10%에서 20% 사이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아스피린을 써봤자 특별히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위장관 출혈의 위험을 많이 높인다라는 거예요. 2배 정도 높아졌죠.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이 어라이브 연구 저자들의 그 생각이에요, 주장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첫 번째 아스피린에 대한 타격이었는데 이게 며칠간 경우 약속이 났듯이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세 개의 연구가 나와요. 서로 다른 연구자, 서로 다른 독립된 연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봤죠. 두 번째는 뭐냐면 어센드 연구예요. 어센드 연구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이게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저널인데 2018년 8월 26일 날, 아까 거랑 별로 차이가 안 나죠? 이거 봤는데 당뇨병 있는 사람, 당뇨병인데
심장병이 없는 사람, 이게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이 1차 예방이거든요. 당뇨병이 있지만 심장병이 없는 사람한테 아스피린을 썼을 때 심장병이 예방되느냐를 보는 연구예요. 보면은 심장병, 뇌졸중 등의 혈관합병증이 없는 40세 이상의 영국 당뇨병 환자한테 한 15,0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둘로 또 나눠서 아스피린 100mg하고 위약을 줬어요. 그 다음에 평균 7.4년간 추적하고 관찰했거든요. 여기서 어떤 이제 결과가 나왔냐면은 일단은 보면 아스피린 쓴 그룹이 7,740명, 그 다음에 위약 쓴 그룹이 7,740명인데 아스피린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위약이 더 좋아했을 때 혈관 사고는 확실히 아스피린을 쓴 그룹이 적었어요. 그래서 약 22% 예방됐나? 하여튼 뭐 그 정도로 예방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게 보면은 혈관 사고 예방과 출혈 유발에 비교를 하게 되면 혈관 사고는 예방이 돼서 이쪽이에요. 그런데 주요 그러니까 위험한 출혈, 하여튼 아무 위험한 출혈, 중대 출혈이라고 그러죠. 보면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이득과 위험이 거의 이게 똔똔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 뭐 예를 들어 심장병 예방하자고 약을 먹었는데 출혈로 응급실에 입원하는 경우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위험이 클수록 심장병이 진짜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대해서 확실히 재발이 될 것 같고 죽을 수 있는 병이라면은 어느 정도의 출혈 위험은 감수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그룹은 당뇨인데 심장병이 없어서 단지 심장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먹여본 그룹이거든요. 그런데 대가치고는 좀 심하죠. 이렇게 그 출혈이 또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결론은 아스피린 복용은 아직 혈관병이 없는 당뇨 환자한테서 혈관 질환, 뭐 심장병, 뇌졸중 이런 것들의 발병 22% 낮췄어요. 좋아요. 아스피린 쓴 그룹은 7년 동안 8.5% 생겼고 아스피린 쓰지 않은 그룹은 9.6% 생겼어요. 그러나 아스피린 복용군은 위약군에 비해서 중대한 출혈이 29%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아스피린 쓴 그룹은 100명당 4.1명 생겼고 위약군은 100명당 3.2명이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볼 때 이익과 해로운 면에서 볼 때 심장병 등의 혈관병이 없는 당뇨 환자는 아스피린을 복용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이 연구자들의 결론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연구 봤죠. 첫 번째는 그 당뇨병도 포함돼 하여튼 추후 10년 안에 심장병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위험도가 10%에서 20% 사이의 중년 이상의 서양인 남녀가 아스피린을 쓰는 것이 별로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심장병 예방에. 그리고 오히려 항상 공통된 일관된 게 뭐냐면 위장관 출혈이 증가했다라는 거고 당뇨병 환자도 40세 이상의 심장병이 있는 당뇨병 환자한테 아스피린을 썼는데 심혈관 위험도는 약간 감소했지만 그만큼 많은 위장관 출혈이 생겼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익과 해로 면에서는 당뇨병 환자가 심장병이 없을 때는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이 결론이에요. 물론 모든 당뇨병 환자가 쓸 필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단순할 위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경동맥을 했는데 경동맥 검사에서 굉장히 위험한 협착이 발견됐거나 플라크가 있으면 이 사람 증상은 없지만 나도 증상이 생길 수 있는 사람이죠. 뇌졸중이나 심장병. 그런 경우에는 아스피린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럼 나는 당뇨인데 심장병 없는데 아스피린 괜히 쓰고 있거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의 주치의가 아마 고심해서 결정한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지 뭐 나는 당뇨고 심장병이 없는데 내가 아스피린을 왜 먹죠? 이 동영상을 보고 끊지 마세요. 이거 끊으라고 하는 동영상이 아니야. 나중에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그렇다면 심장병이 없는 비교적 건강한 노인한테서 아스피린은 심혈관 효과, 예방 효과가 있을까라는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세상에 엄청난 연구가 나왔어요. 아스프리 연구라는 건데 이거는 미국과 호주에서 나왔는데 70세 이상의 지금 심장병이 없는 영어로 헬시라고 했어요. 뭐 헬시하지 않아요. 보면 담배도 있고 고혈압도 약 먹고 있고 고지혈증 약도 먹고 있고 그런데 하여튼 심장병이 없다는 뜻이었나 봐요. 그래서 19,000명 정도에게 아스피린 100mg하고 한쪽 위약을 투여해가지고 4.2년간 추적 검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건 이 아스피린에 대한 연구 최초로 뭘 봤냐면 이거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타겟 무엇이 생겼냐 안 생겼냐 때 disability free survival 그러니까 이거 이 사람들이 정의한 건데 신체적 장애가 없는 그런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생존을 했는데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치매가 있거나 하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는 총사망, 그다음에 치매 또는 신체적 장애를 이제 이 타겟으로 봤어요. 이제 이것이 감소하는가, 이것이 증가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세상에 NEJM 9월 16일에 보게 되면은 이 논문이 3개나 실렸어요. 간판으로. 그래서 이런 일도 드물어요. 그래서 맥닐이라는 사람이 한 건데 하나, 둘, 3개의 오리지널 아티클이 실렸어요. 이게 하나의 연구인데 따로따로 낸 건데 3개를 다 실어준 거예요. 굉장히 영향력이 이 논문의 그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본 거죠. 이 편집자들이. 한번 보시죠. 아스프레 연구라는 건데 첫째는 아스피린을 쓰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장애가 없는 생존이 증가하는가, 생존이 더 좋아지는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총 사망, 치매 또는 신체적 장애를 봤을 때 빨간색은 아스피린이고 그 다음에 이건 가짜약, 아스피린이 아닌 가짜약을 썼을 때 뭐 6년, 7년이 지나도 아스피린을 쓰나 안 쓰나 총 사망에서도 차이가 없고 치매 걸리는 것도 차이가 없고 신체적 장애가 생기는 것도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별로 아스피린이 뭐 치매 예방 목적으로 드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총 사망을 보게 되면은 총 사망을 따로 본 거예요. 아까 거는 총 사망 더하기 치매 더하기 그다음에 신체적 장애를 다 본 건데 따로따로 한번 봤더니 총 사망을 봤더니 아스피린군에서 의미 있게 증가했어요. 이게 이제 이 연구가 좀 재미있고 놀랄 만한 건데 뭐 그렇다고 아스피린 먹으면 사망이 증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하여튼 사망이 증가한 걸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 논문에서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뜨아한 거죠. 아니 뭐 감소시키긴커녕 아스피린을 건강한 70세 이상의 노인한테 썼더니 오히려 총사망이 증가했다. 그래서 이걸 또 두 번째 논문 옆에 이제 아까 3개가 같이 있었잖아요. 아스피린이 그 건강한 노년층에서의 총사망에 미친 영향을 본 거예요. 총사망을 증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왜 총사망이 증가했느냐? 심장병 사망이 증가했는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뇌졸중 사망이 증가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놀랍게도 암과 관련된 사망이 증가했어요. 아스피린을 쓴 그룹하고 위약군이 3.5년에서 확 이렇게 갈라져 버리거든요. 이게 왜 이게 사람들이 황당해하냐면은 지금 공인된 거는 적어도 서양인에 있어서는 그 아스피린이 심장병 예방 효과도 약간 있지만 더하기 대장암 예방 효과가 있는 거로 돼 있어서 미국 정부 그 기관에서 USFDA인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거기서도 어떤 특정 군의 사람한테는 우리가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 먹을 수 있다. 본인이 원하면 이렇게 해놨는데 이 연구에서 완전히 이 반대되는 얘기를 해놨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암 발생률은 똑같아요. 이 아스피린군이나 아스피린 안 먹는 군이야. 근데 암에 의한 사망률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진짠가 아니면은 이걸 이제 플레이 바이 찬스라 그래가지고 통계적으로 우연히 이렇게 나온 건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연구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추가 분석이 필요하니까 혹시 뭐 그럼 아스피린 먹으면 총 사망이 증가하는데 주로 암에 의한 사망이 증가하니까 내가 아스피린 먹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셔야 돼요. 특히 뇌졸중이 있거나 심근경색증 있는 분들은 꼭 아스피린 드셔야 되는데 이런 요즘 나오는 그 연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 아스피린 먹으면 오히려 그 출혈로 인해서 내가 더 나빠진다더라 이렇게 생각해서 약 무조건 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 동영상 강의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걸 막으려고도 하는 거예요. 물론 무분별하게 아스피린 드시는 분은 안 드셔야 되지만 충분한 이유가 있고 충분한 그 사유가 있어서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이 이 기사나 이런 걸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아스피린 아무 필요 없대. 그래서 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특히나 지금 암으로 인한 사망 이거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이제 그렇지만 연구 결과 이렇게 나왔으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예요. 그래 아스피린이 그렇다면 뭐 약간 총사망 감소시키지 그 다른 거 좋아지지 않는다 했는데 그러면 이제 심혈관 질환과 그다음에 출혈에 대해서 아스피린은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거죠. 이게 세 번째 논문. 그러니까 하여튼 이 3가지 논문 중에 이제 그런 건데 보면은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도를 보게 되면은 6년 해도 아스피린을 쓴 그룹이나 아니면 위약을 쓴 그룹이나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70세 이상의 건강한 노년층에 있어서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아스피린을 쓰는 것은 정당화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이 동영상 보시는 분 중에 아무 병도 없는데 그냥 내가 아스피린이 좋다니까 심혈관 질환 예방을 또는 치매 예방을 위해서 먹어야겠다는 분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이유가 없는 분은. 그래서 심각한 출혈이 또 생겼는데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새 연구 정말 독립된 연구 하나는 란셋에 나온 연구, 하나는 애니제임에 따로 나온 당뇨병 환자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이건 애니제임에 최근에 나온 70세 이상 건강한 노인에 대한 연구에서도 아스피린을 쓰지 않는 군에 비해서 확실히
출혈이 증가해. 그럼 이것도 심각한 출혈이 증가하는 걸로 돼 있어요. 아스피린 쓴 그룹이. 그러니까 아스피린은 하여튼 간에 어떤 목적으로 쓰든 간에 출혈을 경향을 증가시키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억울하지 않으려면 굉장히 위험한 아스피린을 쓰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아스피린을 쓸 때는 아스피린을 씀으로 해서 얻는 이득이 아스피린을 씀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위험보다 훨씬 더 상회하기 때문에 쓰는 게 정당화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심장병 위험이 아주 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스피린을 쓰게 되면 이득은 요만큼 또는 없는 반면에 출혈 경향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피린 결론은 심장병이 없는 70세 이상의 노인들의 아스피린 복용은 심장병, 뇌졸중, 치매와 신체적 기능 저하 예방에 전혀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강하신 70대 이상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뭐 단지 고혈압 약밖에 안 드시거나 단지 고지혈증 약 드시고 있는 분인데 내가 치매 예방 또는 뇌졸중 예방 또 뭐 다른 거 예방을 위해서 아스피린을 드시는 거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아스피린 먹은군에서 총사망이 증가하고 그것이 암에 의한 사망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이건 아마도 아스피린 복용군에서 관찰된 우연한 소견으로 보여요. 물론 우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너무나 현대까지의 생각하고는 배치되는 생각들이거든요. 이게 발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연구자 자신들도 이건 좀 조심해서 해석해야 된다고 했고 모든 사람들 논평도 이거는 좀 우리가 좀 더 지켜보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이걸 확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행여 아스피린을 지금 드시는 심장병이나 뇌졸중 환자분들 혹시 암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해서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닐 가능성이 오히려 커요. 그러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USPTSTF라고 하는 USPTSTF라고 미국 정부기관에서 하는 건데 어떠한 종류의 어떤 질환에 대한 치료가 과연 근거 중심에 비춰봤을 때 온당한가 아니면 권장하지 않을 만한가 아니면 금지해야 되는가를 이제 일종의 위원회가 이렇게 발표하는 이 위원회예요.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아스피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50세에서 60세 사이 심혈관 그 위험도가 10년에 10% 아까 말씀드렸죠. 맨 처음 논문이에요. 그 중간 정도 위험군한테는 이렇게 돼 있어요. 로우 도즈 100mg 정도의 아스피린을 쓸만하다 본인이 원한다면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50에서 59세이고 추후 10년 동안의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10% 정도 또는 그 이상이고 그 다음에 출혈의 위험이 출혈의 위험이 없고 그 다음에 앞으로 10년 이상을 살 것 같고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한다면 로우도즈 10mg의 아스피린을 쓸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클래스 B인데 B는 완전히 강권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도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60세에서 69세 이상에서 10% 이상의 위험도를 갖는 사람은 써도 되지만 이건 C예요. 이거는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하고 의사가 잘 생각해서 그 위험을 잘 해서 충분히 상의하고 그래도 써야 되겠다면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약간 이것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아까 정확하게 봤던 맨 처음 연구는 심장병 위험도 10% 이상 되는 중년 이상의 성인한테 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피린 쓴 것이 심혈관 질환 위험에 아무것도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이런 지침이 쉽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참을 돼서 지침은 좀 거북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약간 배치되는 것도 있긴 한데 저는 앞에 나온 세 연구를 더 지지해요. 왜냐하면 저 역시 평소에 환자를 볼 때 아스피린을 잘 쓰지 않아요. 물론 심장병, 심근경색 있거나 뇌졸중 있거나 협심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 당연히 쓰고 또 그런 게 없더라도 경동맥 초음파를 했을 때 위험한 플라크가 보이거나 아니면 협착이 50% 이상 되면은 그 경우는 당연히 써야 되는 거거든요. 증상이 없죠. 그럴 땐 쓰지만 그냥 무조건적으로 뭐 고혈압 있고 당뇨병 있다고 아스피린 쓰거나 당뇨병 있다고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의사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 세 가지 연구에서 아스피린 효과가 미미하게 나왔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심장병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관심과 계몽이 너무나 이제 많이 좋아져서 아스피린이 나왔을 때 처음에 효과가 좋다는 건 30년, 20년 전 얘기거든요. 그때와 비교해서는 식습관도 향상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좋은 개선을 했기 때문에 심장병 발생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많이. 미국 같은 경우 벌써 한 3분의 1로 줄었나? 한 3, 40년 사이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늘고 있지만 아직도 미국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요, 혈압약도 그냥 베타 차단제하고 이뇨제밖에 없었고, 콜레스테롤 약을 써서 심장병 사망을 낮춘다라는 거는 1991년인가 2년에 포에스트 트라이얼하고 심바스타딘 갖고 한 트라이얼이 처음으로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있지도 않았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스피린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면 돼, 약이. 그러나 과거에 달리 효능이 좋은 다양한 혈압약이 이미 출현했고요.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 심장병을 유발하고 총사망을 증가시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위험성 인식이 이제 많이 확대돼서 이제 웬만하면 스타틴이라는 이제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쓰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낮아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나중에 이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의사들도 이해하기 힘든 건데, 이 혈압약은 혈압이 140에 90이면 그냥 쓰잖아요. 그런데 고지혈증 약은요, 어떤 사람은 콜레스테롤이 웬만큼 높아도 쓰지 않고 어떤 사람은 콜레스테롤이 낮아도 무조건 써요. 낮아도 무조건 쓰는 경우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은 그 콜레스테롤에도 그 질환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더 낮춰야 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레벨이 높든 낮든 스타틴을 쓰게 돼 있어요. 물론 당뇨도 비슷하고요. 그러나 아무 질환이 없는 사람이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스타틴을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좀 의사도 이해하기 힘든 그런 로직이기 때문에 이 오해가 생겨서 일반인 사회에서 뭐 스타틴 무용론, 스타틴 유해론, 스타틴 음모론이 나오는 건데, 이건 섣불리 말하기 힘들어요. 또 다른 오해를 낳기 때문에 그냥 저는 침묵으로 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아스피린 그럼 언제 복용해야 되는가? 도대체 먹으란 얘기야 말란 얘기 했잖아요. 아스피린 꼭 먹어야 되는 그룹이 있어요. 심혈관 질환 2차 예방에 꼭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협심증, 그다음에 심근경색증, 이제 25분이 됐네요. 심근경색증 환자, 그다음 뇌졸중 환자, 그다음 기타 혈관 폐색 질환은 당연히 먹어야 돼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리고 더구나 덤태기로 플라비스까지 더 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풍선 시술하고 스텐트 넣고 하는 경우에는 더 이제 위험한 환자들이니까 플라비스를 6개월간 먹자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개별 상황, 이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근데 고지혈증으로 왔는데 경동맥을 했더니 아니 이렇게 경동맥에 콜레스테롤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증상도 없이. 이분들은 놔두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 경우에 스타틴 더하기 아스피린, 또는 아주 심하다고 생각하면 스타틴 더하기 플라빅스를 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증상이 없는 말초혈관 폐쇄 환자 똑같죠. 여기나 여기나. 그다음에 아주 심한 심혈관 고위험군, 고혈압에다 양뇨에다가 고지혈증에다가 뭐 그 혈관도 나쁘고 이런 경우는 당연히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의사하고 환자하고 상의해서 심사숙고해서 이제 해야 되는 개별 상황이죠. 그러나 위에 빨간색으로 한 거는 먹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지 않는 한 꼭 먹어야 되는 케이스예요. 그러면 아스피린을 썼을 때 별 이득이 안 된 상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심장병이 없는데 자기가 심장병 예방을 위해서 먹겠다고 드시는 분들은 되게 효과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50세 미만의 성인, 이거는 뭐 아까 보여드린 USTPF 서비스에서도 똑같아요. 50세 미만의 성인한테는 권장할 이유가 없다고 되어 있고요. 70세 이상의 성인 마찬가지로 권장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멀쩡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위험도가 10년에 10% 미만이 50대. 그러니까 거의 진단받지 않고 본인이 건강을 위해서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은 사실 드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제가 많이 주로 하는데, 심장병이 없는 사람 중에 이미 고혈압약이나 스타틴이 처방되고 있는 경우는 아스피린 효과가 미미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고혈압약하고 스타틴의 효과는 태양과 같아요. 태양이 떠 있을 때 아스피린 등불이에요. 태양이 떠 있을 때 등불을 들이대봤자 그게 조금이라도 불에 보탬이 됩니까? 내 앞길에? 예를 들어서 대낮에 가고 있는데 헤드라이트 켜봤자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낮이라는 건 고혈압약을 먹거나 스타틴 이미 먹고 있는 경우고, 헤드라이트 켜는 거는 그게 아스피린이에요. 그러나 밤에 어떠세요? 달도 없고 해도 없는 칠흑 같은 밤에는 그 헤드라이트가 너무너무 고맙고 밝게 보이잖아요. 그게 아스피린이에요. 그래서 스타틴이나 고혈압약을 쓸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아스피린이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좋은 고혈압약, 좋은 스타틴 같은 약이 있을 때는 아스피린의 효과가 더 이렇게 1 더하기 1은 2가 안 되고 아주 그냥 그야말로 정말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거, 내지는 태양 앞에서 라이터 켜는 격이 되는 거예요, 아스피린이. 그래서 그 어떤 논문에는 스타틴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아스피린을 쓰는 건 별 이득이 안 된다는 논문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마 아스피린을 주치의가 안 쓰고 있을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근데 먹어야 될까 말까, 이거는 근데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세요. 의사하고 꼭 상의해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르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시작하지 마세요. 본인이 건강에 좋다더라 해가지고 약을 사서 드신다거나, 아니면 뭐 아버지한테 치매 예방에서 좋아요, 뇌질환 예방을 위해서 좋아요 아버님하고 아스피린을 선물로 사드리지 마세요.
그래서 의사랑 상의해서 시작하시고요. 두 번째, 이미 쓰고 있는 분은 함부로 끊지 마세요. 특히나 주치의가 생각해서 아스피린을 처방한 경우에는 절대 함부로 끊지 마세요. 뭐 이랬다더라. 아니, 방송 보고 여러분 이해하는 것보다 주치의가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에, 또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거는 옆에서 미장원이나 복덕방이나 아니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옆 사람이 툭 던져주는 그런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 의사의 말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남의 건강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게 개입을 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필요 없어. 그거 진단받지 말아도 돼. 이런단 말이에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아는 후배가 그 젊은 친구인데 뇌조증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잘 해결이 안 돼서 몇 군데 병원 다니다가 이제 어느 병원에서 제 모교에서 한 번 더 특수혈관 촬영을 하자 그랬는데 그 친구한테 옆에 사람이 일반인이 그런 거 병원이 돈 벌려고 하는 거 뭐 그런 거래 그냥 똑같은 텐데 하고 저한테 형님 이거 하지 말까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해 했더니 거기서 진단이 됐어요. 심각한 질환이. 근데 그 옆에서 아무 소용 없어 하지만 그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거를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 전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 얘기 가능한 한 건강에 대해서는 뭐 고맙지만 듣지 마세요. 왜냐면 전혀 여러분과 똑같이 잘 모르는 일반인이고 비전문가예요. 저 또한 의사지만 경제나 증권이나 부동산에서 전혀 몰라요. 그 전문가를 찾아서 물어보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 옆에 사람 말 듣고 투자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왜 자기 몸에 대해서는 그렇게 남의 말을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의사랑 상의해서, 왜냐하면 의사가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끊으려면 의사랑 상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작하고 싶으면 의사랑 상의하세요. 왜냐하면 안 써도 될 분이 괜히 써가지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스피린에 대한 최근의 논문을 다 모아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함부로 시작하지 마시고 함부로 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